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MBTI로 알아보는 다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너는 어떤 사람이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야. 나는 좀 내성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MBTI에서는요, 외향형의 사람입니다. 내향형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의 방향을 말합니다. 핵심은 바로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외향적인 사람은요, 주의 집중이 자기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바깥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외부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 폭넓은 대인관계를 해서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수가 있죠. 그리고 글로 표현하기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편해합니다. 그리고 소모에 의한 에너지 충전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실컷 놀고 들어오는데 에너지를 확 얻고 들어오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교적이고요, 정열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생각 후에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후에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요, 주의 집중이 자기 내부에 있어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부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수를 사귀기보다는 소수의 친구들을 사귀는 편입니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또 글로 표현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집에서 이렇게 비축하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공간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신중한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 후에 행동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서로. 자, 그러면 이 실생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커플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외향형이고 여자가 내향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가 외향형일 때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쉬는 날에 밖에 나가자고 얘기하겠죠. 근데 반면에 여자가 내향형일 때는 집에서 쉬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남자는 계속 나가자 그러고 여자는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싶으니까 집에 있고 싶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쉬는 날만 되면 서로 다툴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외향형과 내향형일 때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내향형이고 아이가 외향형이라 그러면 아이는 계속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 밖에 돌아다닌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좀 집에 좀 있어라, 집에서 좀 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조합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놀고 싶어요, 나가서 놀아요 라고 했을 때 엄마도 외향적이라면은 나가서 신나게 놀아주고 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학급반에서 내향형 친구들하고 또 외향형 친구들 확실히 달라요.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외향형 친구들은 저요 하면서 이렇게 막 많이 해요. 발표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반면에 내향형 친구들은 발표할 거리가 있지만 그냥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선생님과의 또 학생과의 또 조합 속에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외향적인 분이면 좀 활동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내향적인
학생들은 부담스럽죠. 자꾸 활동을 시키니까. 이런 차이점이 이 교실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뭘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고 또 상황적으로 좀 외향형인 사람들이 에너지 있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뛰어나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뛰어난 걸까요? 우월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구되어지는 대로 또 상황대로 그 상황에 또 요구되어지는 것에 잘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강점과 특성이 있는 것이죠. 내향형인 분들은 내향형인 특성 그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꾸준히 앉아서 진득하게 잘하는 건 바로 이 내향형인 분들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주는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서로 다름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알아차린 사람부터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다르구나,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부터 먼저 실천한다면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는 도대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기 때부터 벌써 외향형과 내향형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아이 때부터 탐색 활동이 남달라요.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면요, 아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지시를 합니다. 거기 가자는 거죠. 말은 못해도 막 이러면서 여기 가자고 막 표시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외향형일 경우가 많겠죠. 부모가 그것을 쉽게 빨리 알아차린다면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아이가 탐색하고 돌아보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겠죠. 외향인답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도움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양함을 이해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닥터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